슬기로운 방구석 재활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대인관계 훈련 4회기 대화의 기본 예절 알아보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그래도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기 전에 복지로 도움 요청 포스터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대표번호 129번 혹은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목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배울 기술에 대해서 자기평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대화의 기본 예절을 지켰을 때의 이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화의 기본 예절을 활용한 역할 연습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기술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평가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대화의 기본 예절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대화하실 때 기본 예절, 대화의 기본 예절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래 그림을 보고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나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시면 1점에 가깝게 점수를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나는 어려움 없이 대화의 기본 예절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점에 가깝게 점수를 내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시는 회원분은 점수가 몇 점인가요? 유튜브 하단 댓글에 몇 점인지 점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평가를 해보았는데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도 있고 낮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낮은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화의 기본 예절을 알아보고 대화의 기본 예절을 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대화의 기본 예절을 잘 지키고 계셨던 분들은 혹시나 내가 빠진 부분이 있진 않은지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대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기본 예절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함부로 막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또박또박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씨를 사용하여 공손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웃는 얼굴로 대한다. 다섯 번째로는 욕설이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는 대화 도중 실수를 하게 되면 즉시 정정한다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유머 감각을 발휘하면 좋고요. 여덟 번째, 상대방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시선 접촉을 적절하게 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 열 번째로는 이야기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적절히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잘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도 해야 됐구나 잘 몰랐던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은 앞으로 대화하실 때 조금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대화의 기본 예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기본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대화의 기본 예절을 지켰을 때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즐거웠고 호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하고는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화의 기본 예절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 대화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역할 연습하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대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지문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지문을 읽어보면 내가 박씨라면 혹은 내가 김씨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쉬고 있던 박씨는 김씨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씨는 평소 김씨와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김씨가 자신과 나이도 비슷하고 생각이나 취미가 비슷한 것 같아서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박씨는 김씨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지문 속의 박씨라면 김씨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안녕, 나는 박씨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하냐? 라고 물어봐도 되고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이야기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들은 피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와 빠르기로 이야기를 하며 처음에는 인사말로 시작해서 조금씩 다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5번째로는 예상되는 어려움 해결하기입니다. 집에서 혼자 쉬고 있던 박씨는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밖에는 책 외판원이 서 있었습니다. 외판원이 책을 사라고 박씨에게 권유하였으나 박씨는 책을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외판원은 계속해서 책을 사라고 하면서 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박씨였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중하게 한번 거절을 했는데 계속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문을 닫는 것이 좋겠죠. 화가 난다고 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말을 사용해서 공손하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책을 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책을 사지 않고 싶습니다. 지금 쉬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죠. 대화의 기본 예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경험했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혹시 대화의 기본 예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경험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의 기본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